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도 모르는 놈들의 대가리라지 데라입니다. 일본으로 술 먹으러 간 김에 일본에 있는 위스키 증류소 투어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게 맛있지? 하는 마음에서요. 사실 처음에는 메이저 증류소인 산토리의 하쿠슈 증류소나 기린의 후지 증류소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예약이 다 꽉 차 있어서 처참하게 실패. 그러다가 찾게 된 곳이 바로 시즈오카에 있는 신생 증류소 가이아플로우의 시즈오카 디스틸러리였습니다. 정밀 부품 제조사 가업을 물려받았던 나카무라 다이코 씨가 만든 증류소인데요.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에 갔다가 그만 위스키의 망령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2012년에 가이아플로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해외 위스키를 일본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시즈오카에 증류소를 짓기 시작해서 2016년 준공한 직후부터 증류와 위스키 숙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즈오카 증류소로 떠나볼까요? 출발! 아침 9시 반부터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시즈오카로 향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정장을 입고 출장 가시는 비즈니스맨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평일에 술 먹으러 가는데 말이야. 신칸센을 타고 가는 중에 후지산 근처를 지나가는 경로라서 엄청 기대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날씨가 많이 흐려서 구름에 가려진 후지산 실루엣만 살짝 보는 데에 만족했습니다. 도쿄에서부터 1시간 10분 정도 달려서 드디어 시즈오카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거의 2시간마다 한 대씩 있는 극악의 배차 간격이라서 미리 열차 시간도 버스 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했었습니다. 118번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도시 풍경에서 작은 산골 마을로 그리고 점점 깊은 산골로 바뀌어 갑니다. 타국의 산골에서 내가 길이라도 잃으면 과연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쿠노하라 카미 정류장에서 내린 것이 1시 12분. 도쿄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장장 3시간이 넘는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시즈오카 증류소는 주변에 병풍처럼 산자락을 끼고 있었는데요. 짙게 안개가 깔린 멋진 산의 풍경을 배경으로 증류소의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위스키를 마시면 꿀떡꿀떡 잘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즈오카 증류소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처음 증류소에 들어서면 손님들을 응대하는 라운지 공간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는 시즈오카 증류소의 굿즈와 가이아플로우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여러 위스키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익숙한 인도 위스키, 암루트, 그리고 하이랜드 퀸, 독립병입업자인 블랙 에더 같은 제품들이 찬장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엄청 커서 놀랐고 잠깐 기다리다 보니 곧 직원분이 오셔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투어의 처음 시작은 열대의 발효정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시즈오카 증류소 자체가 지역과 협력해서 만드는 만큼 임업이 활발한 시즈오카산 삼나무와 히노키를 활용해서 발효정부터 증류소의 내벽, 천장, 바닥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메가를 분쇄하는 밀링룸, 분쇄소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보이는 오렌지색 구조물은 메가를 저장하는 사일로이고 17톤씩 2개 컨테이너, 총 34톤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시즈오카 증류소에서는 여러 나라의 메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시즈오카 현지에서도 보리 재배를 시작해서 현지에서 재배한 보리 메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장고 옆에서는 메가에 붙어있는 쪼다란 껍질을 벗겨내는 그레인 세퍼레이터, 그리고 작은 돌을 분리할 수 있는 디스토너 같은 기계들이 있어서 메가를 깨끗한 상태로 선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선별된 메가는 분쇄기에서 분쇄를 하는데 지금은 폐업한 가루이자와 증류소에서 경매로 사왔다고 하네요.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그 정도에 따라서 허스크, 그리츠, 플라워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 시즈오카에서는 허스크 3, 그리츠 6, 플라워 1의 비율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분쇄한 1톤의 메가는 4,000리터에 60도씨 온수와 섞여서 당화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물은 인근에 있는 산에서 끌어오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데 경도는 대략 70 정도라고 하고요. 참고로 경도가 75 이상이면 경수로 취급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즈오카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는 연수 중에서도 경도가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화정 안에서 당화된 액체가 여과관을 거치면서 흘러가면서 깨끗한 메가즙만이 걸러집니다. 이때 여과된 메가즙은 실제로 조명을 비추면서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보여주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에 보았었던 발효종의 위, 뚜껑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시즈오카 증류소에서 쓰이는 발효종은 지역의 히노키와 삼나무를 활용한 주문 제작 제품이라고 합니다. 위스키 업계에선 처음이라고 하네요. 실제로도 발효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활동하는 균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고 하고요.
자체 개발한 시조카 몰트 효모를 사용을 해서 발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효모야, 힘내라, 간발해. 알코올 발효는 18시간째 정점에 이르고 36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합니다. 자, 길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증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소규모 증류소는 2기 정도의 증류기를 갖추고 있지만 시조카 증류소는 총 4기의 증류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위스키용 증류기 3개와 스프릿용 증류기 1개가 있는데 지금은 위스키 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 3개만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증류기의 용량은 하나당 무려 6,000리터로 아까 보셨던 발효정 1개당 5,200리터라서 발효정에 들어있는 술을 전부 증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시조카 증류소에서는 메인으로 장작 직화 가열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의 거의 95% 이상의 증류소들이 스팀 증기를 활용하는 데 비해서는 신생 증류소치고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역시나 시조카 지역의 임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화 증류로 만드는 술은 온도 조절은 매우 어렵고 균일하게 술을 뽑아내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독특한 냄새와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어 중에 퍼포먼스인지 직원분이 직접 장작을 넣는 과정도 관람했는데요. 불 온도가 800도 정도라고 해서 저는 멀찌감치 서 있었는데도 엄청 뜨겁더라고요. 장작을 다 넣고 나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보니까 벌써부터 어떤 맛있는 술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총 2번의 증류를 통해서 60도에서 70도 사이의 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증류를 시작한 지 1분 단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어느 지점에서 증류를 끊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뽑은 술의 냄새를 맡아보고 어떤 술을 숙성했을지 맞춰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 증류한 거는 거의 풋내가 날 정도로 냄새가 많이 강했고 증류한 시간이 길수록 향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 증류한 것 중에서는 5분 이상 증류한 것을 사용을 했고 최대 2시간까지 증류한 원액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투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스키의 종착역인 숙성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들어서자마자 오크의 향긋한 향기와 스피릿의 달달하고 턱 쏘는 향이 섞여서 저절로 침이 고였는데요. 여기 숙성고에서는 2016년 완공 직후부터 시작해서 2022년 현재 벌써 3,500통 이상 숙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주로 버번 캐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자연 증발하는 엔젤스 쉐어는 위스키의 본산인 스코틀랜드에서는 2%, 일본에서는 대체로 3%, 인도나 대만에서는 거의 날강도 수준의 10%가 날아가는데 여기 시조카에서는 연간 5에서 6% 정도 증발하는 편이라 일본에서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엔젤스 쉐어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의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증발은 빠를지언정 숙성도 빨리 되도록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조카 증류소에서는 프라이빗 캐스크도 받고 있었습니다. 60리터 옥타베럴 기준으로 44만 엔. 혹시 외국인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수출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쉬워라. 약 1시간 정도 걸렸던 증류소 투어가 모두 끝나고 이제 라운지로 돌아와서 위스키 제품들을 테이스팅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매해서 나갈 수 있는 건 블렌디드 위스키인 M 제품밖에 없었는데 이건 시조카의 위스키 원액과 수입 위스키 원액을 섞은 것이라서 시조카의 싱글 몰트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건 이때밖에 없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시조카 증류소에서는 특이하게 각 증류기별로 W, K와 같이 이름을 붙여서 각 증류기별로 다른 맛을 추구하는 각각의 라인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 M을 맛봤는데요. 버번 원액만을 섞었는지 스파이스와 바닐라 느낌의 오크 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요거는 한 병 사왔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S 에디션은 2가지 증류기 제품을 혼합한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55도임에도 불구하고 30도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밋밋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W 에디션은 입에 넣는 순간에는 가벼웠지만 목으로 넘기고 나서 스모키 향이 엄청 강하게 올라와서 거의 피트 위스키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PW 에디션은 제 취향에선 맛있었는데요. 입에 머금고 있을 때에는 스페이스아이드 위스키처럼 가볍고 상쾌한 향이었다가 목으로 넘기고 나서는 길게 스모키 피니쉬가 올라와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위스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갓 증류한 원액부터 먹어봤는데 63도 스프릿이라서 그런지 향이 팡팡 터지더라고요. 다만 향이 너무 강해서 2잔 이상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였습니다. 프라이빗 캐스크 숙성 제품은 작은 캐스크에서 빠르게 숙성해서 그런지 스파이스가 너무 강했고 목에서 덜컥 걸리는 느낌까지 강해서 아주 아쉬웠습니다.
K 에디션은 의외로 쉐리 향이 느껴져서 실제로 물어보니까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 숙성 원액을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쉐리 캐스크 특유의 눅눅하면서도 베리 같은 달달하고 상큼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PK 에디션은 시조카 제품 중에서도 가장 비싼 제품이었는데 그럴 만한 맛이었습니다. 55도인데도 목 넘김이 정말 부드럽고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라문의 소다가 생각날 정도로 청량하게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비싸게 값을 매기만 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였네요. 언젠가 출시되면 꼭 먹고 말 거야. 시조카의 싱글몰트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총평하자면 청량음료처럼 달달한 느낌이 강했는데 제 뇌피셜로는 히노키 목재로 만들어진 발효정에서 발효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이 뭔가 이런 독특한 맛을 만든 것 같다는 뇌피셜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시조카 위스키 증류소 대성공! 일본 오면 시조카 증류소 꼭 들리세요. 머스트 비짓 키오스케테 다스케테.